한국 음식 중 가장 맛있는 건 롯데리아 새우버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돌도매가 진라면보다 맛있을까요? 진짜 소고기 토시살이 미니스타 매콤 치킨보다 맛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음식의 기준이 절대 맛이 아니라 그 희소성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진 않으셨습니까? 희소한 게 더 맛있는 양, 우리는 그렇게 뇌이징 되어 가는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주변의 진미들을 놓치고 있을 수 있어요. 만약 라면과 소고기가 똑같이 1억인 세상에 살고 있다면 그것을 먹을 마지막 기회가 제게 주어진다면 전 10번이고 라면을 택할 것 같습니다. 스프에서 주는 그 중독적인 짜가움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소고기가 풍미가 100이라면 라면의 풍미는 6억 5천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저마저도 이 세상의 맛의 랭킹을 가격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바람에 가끔 제 옆에 있는 이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까먹고 살아요. 희소성, 요리의 난이도, 건강 이런 걸 다 떠나서 오직 맛을 기준으로만 가격을 매겼다면 롯데리아 새우버거는 적어도 개당 150만원은 넘는 진미라고 생각합니다. 와일드 슈림프 버거, 크랩 버거, 맥도날드 디럭스 슈림프 등등 그런 프리미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국 롯데리아에서 팔고 있는 그 새우랑 명태를 섞어서 만드는 그 싸구려 버거를 말하는 게 맞냐고 여쭈어보신다면 네, 맞습니다. 도전정신 넘치는 롯데리아가 개발한 수많은 버거, 예를 들면 라이스 버거, 강정 버거, 라면 버거, 라츠 버거, 자이언트 더블 버거, 와규 에디션, 유러피언 스모크 치즈 버거 등등 별별 고급화 난리를 다 쳐봤지만 결국 롯데리아에서 남는 건 새우버거와 불고기 버거였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새우버거를 업그레이드했던 모짜 새우버거 등등도 결국은 쓰디쓴 실패를 맛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사 맥도날드가 내놓은 진짜 새우가 듬뿍 들어간 버거도 결국 비참하게 사라졌다는 거. 새우버거는 이 자체로 완벽합니다. 아니 여기서 누가 점이라도 하나 찍으면 그 예술성이 와장창 깨지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전 반드시 매장에서 먹는 게 아니라 포장으로 시키는데 롯데리아 스태프분이 새우버거 하나 나오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지 채 5초가 되지 않아서 비닐봉지를 건네받고 나서 바로 코를 가까이 하면 풍기는 그 새우버거 특유의 까츠향부터가 기분이 좋습니다. 바로 지하주차장에 세우던 자동차에 들어가 새우버거 본품을 비닐에서 빼내어 보는 겁니다. 종이 포장에 쌓여져 있지만 살짝 주무르면 거칠거칠한 크리스피함이 충분히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 새우향 또한 불룩불룩거리면서 올라오는데 제가 굳이 차에서 먹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새우버거 그거 몇 번 주물렀다고 차 안이 그냥 이 새우향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는데 이 새우향은 절대 해산물 그 날 것의 냄새가 아니라 육지의 기름맛을 제대로 본 리치하고 와일드한 풍미라 살짝 호흡이 방해될 정도로 충만한 에피타이징을 선사합니다. 종이 포장을 바로 열어젖혀 손에 쥐는 이 새우버거의 사이즈는 더 이상 적당할 수 없이 적당합니다. 사이즈가 너무 커도 이 맛과는 다르게 느껴질 것이고 더 작다면 장난치는 것처럼 느껴질 텐데 한 손에 들고 찢어 밝히기 딱 좋은 이 바디 사이즈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일본 롯데리아 새우버거도 먹어봤지만 저는 별로예요. 왜냐? 통새우가 너무 많이 박혀있어요. 뭔 개소리냐고요? 아니 새우버거는 너무 진짜 새우로 가면 그 맛이 안 나요. 너무 바다스러운 풍미가 거부감이 들고 와일드한 맛이 안 나서 저는 일본 롯데리아 새우버거는 완전히 취향이 아님을 이 시간부로 밝혀드립니다. 반드시 새우가 50% 이상 들어가지 않은 새우 패티, 타르타르 소스, 사우전 아일랜드 드레싱에 절여진 양상추만으로 만들어야 돼요. 햄버거는 땅의 성질을 가진 요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랍스터 고기살 혹은 게살을 가득가득 넣어 버거를 만들면 그 부조화가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해요. 물의 성질을 가진 이 새우 패티를 다른 생선살로 중화 믹스시키고 기름을 둘러 새롭게 땅의 성질로 태어난 이 패티가 완전한 리아 새우 패티인 것입니다. 빵 위아래를 엄지검지 중지로 살짝 압박해 입안에 들어가기 좋은 사이즈로 누르면 새우 패티가 야릇한 한숨을 내뱉는데 그 향이 어디로 빠져나가지 않게 얼른 입안으로 집어넣고 한 입 씹어보는 겁니다. 아 이게 웬걸 기대하지도 않았던 바삭 소리가 귀를 울리는데 사실 이건 새우 패티의 바삭함이 아니라 소스에 절여진 양상추가 아직 생명을 다하지 않고 싱싱하게 살아있어 버렸던 겁니다. 햄버거를 먹을 때는 장식에 불과했던 양상추는 사우전 아일랜드에 절여지고 물의 속성 패티와 만나면서 새로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동안의 버거가 양상추를 기죽게 만드는 것에만 집중했다면 이 독특한 화학작용은 분명 숨이 죽은 양상추의 새로운 질깃함을 더해 이상하게 아삭거리는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뒤이어 새우 패티에 이빨이 들어가면서 그 열감이 고스란히 전해지며 본격적인 리아 새우로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개성 없어 보였던 번의 존재가 이제야 빛을 발하는 진짜 빵을 따로 떼서 먹어보면 뭔 맛인지 거의 느껴지지도 않을 수준의 마일드한 번이라 이게 재구시를 할 수 있을지가 염려스러울 정도인데 얘는 새우 패티랑 입안에서 씹어지고 절여지면서 최소한의 고소함만을 발산하면서 절대로 모조 해물버거 맛이 나지 않도록 패티를 향해 깨끗하게 길을 열어줍니다. 새우인지 뭔지 거의 헷갈릴 수준의 새우와 돈가스 사이에 그 어떤 풍미로 다가오는 이 유니크함이 리아
새우버거를 그 어떤 버거도 대체할 수 없는 독특한 포지션으로 이끄는데, 제가 생각할 때 고급과 저급의 그 언저리 사이에 맛의 진미 영역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새우버거 패티는 그 언저리를 정확히 때려 맞춘 우연으로 개발된 인류의 구원자 페니실린에 준하는 아름다운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유마피셜 한국 최고 진미 새우버거로 점심을 장식해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피자에 뭐 그렇게 환장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 날고긴다는 피자는 거의 다 먹어본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맛의 편차가 뭐 그리 많지가 않은 음식이라고 생각이 들 만큼 뭐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에 있을 때만큼은 피자를 못 먹어 환장한 짐승처럼 변하는데, 감히 말하자면 저에게 지상 최고의 피자는 한국에 있습니다. 바로 피자스쿨입니다 라고 하면 한국 분들은 거의 막 화를 내시는 터라 현실 세계에서 대놓고 자신있게 말하지는 못하면서도 피자스쿨이 도미노, 파파존스 다 압살한다고 봐요. 피자스쿨이 미국에 있었으면 도미노 파산했을 수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피자스쿨을 피자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이 노란 간판만 보면 파블로프의 개처럼 침을 줄줄 흘리게 되는데, 방금 밥을 먹었을지라도 이 피자스쿨을 지나갈 때면 영 못 참고 혼자 들어가서 한 판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피자스쿨을 처음 만난 날은 지금으로부터 딱 12년 전인데요. 어떤 모임에서 단체로 피자를 시켰는데 뭐 한 판당 가격이 7,000원 막 이래서 일단 눈이 휘둥그레졌던 거예요. 저희 테이블 쪽에 할당된 피자는 바로 이 도이치바이트 피자였는데, 저는 그 괴상한 생김새에 경악을 금치 못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피자의 기본을 무시하는 듯이 미친 듯 올려져 있는 토핑의 향연, 도대체 어울릴 것이라고 누가 상상했는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저 세블락 소시지와 투머치 고구마 무스, 그리고 특이하려고 생쇼를 하다가 망친 것 같은 저 바이트 크러스트, 여기서 또 모자랄까봐 무식하게 듬뿍 뿌려져 있는 소스들. 저는 이 피자를 보자마자 오늘 점심은 다 먹었구나, 이건 피자에 대한 모욕이다 라는 생각을 하며 극도의 분노감을 느꼈고, 결국 저는 밖에서 밥을 사 먹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래 빠지려는 찰나에 얼굴이 꽤 예뻤던 선배님이 저에게 한 조각을 내미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호의를 거절할 수 없어 피자를 건네받았지만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피자를 들고만 있는 저를 모두가 쳐다보기 시작했고, 마치 입맛이 까다로운 아이처럼 보이는 그런 무례한 인상은 절대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간 결심하기를, 그래 먹어도 안 죽어. 눈물을 머금고 도이치바이트를 한번 살포시 접어서 입안에 쑤셔 넣었습니다. 당연히 한번 접어서 입에 넣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텁텁한 빵맛밖에 나지 않았고, 이런 식으로 몇 번만 잘 씹으면 큰 타격 없이 맛을 느끼지 않고 무사히 끝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가 가장 극혐하는 고구마 무스가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눈을 질끈 감고 그것을 얼른 혀로 저어댔는데, 바로 이 순간이 제가 신기한 풍미를 느낀 때였습니다. 그 고구마 무스는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무른 질감에 달달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고, 살짝 바디감이 통통하게 느껴지면서도 고구마 풍미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빵이 점점 융해되며 삐져나오는 고소함과 고구마 무스의 달콤함이 만나서 만드는 교집합에는 뭐라고 설명하기 힘든 새로운 맛이 떡하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게 뭉쳐서 만들어내는 피자스쿨만의 단맛 혹은 감칠맛이랄까요? 다음 한 번을 더 씹었을 때 뽀도독거리는 것이 씹혔는데, 그것은 아니나 다를까 이 피자의 최대의 적 바로 세블락 소시지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싸구려 소시지 풍미가 확 덮치면서 담백한 피자의 성질을 모두 다 짓밟아 죽여놓겠구나 라고 예상했는데, 이게 웬걸 이 세블락 소시지는 그 폭력적인 속성과 달리 아주 젠틀하게 적당한 풍미만 내뿜으며 도우와 고구마 무스가 형성했던 그 교집합 속으로 살포시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세 가지 요소가 완벽히 섞여 돌며 만드는 불협화음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즐기고 있노라니, 어느새 피자 한 조각은 목구멍을 넘어가고 난 뒤였습니다. 와 뒤진다 라는 비명 아닌 감탄사를 한번 내뱉고는 저는 다시 한 조각을 더 가지러 뛰어갔는데, 이 피자가 제일 비싼 거라 그런지 벌써 싹 다 가져가 버렸어요. 하지만 옆 테이블에는 핫치킨 피자라는 것이 남아 있었고, 저는 그렇게 피자스쿨의 또 다른 라인업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빈약한 도우 두께, 적어 보이는 치즈, 그리고 안 어울리게 박혀있는 빨간 닭고기들과 옥수수 콘으로 이루어진 그저 그렇게 짝이 없는 외관을 보자니 또 다시 거부감이 스멀스멀 들었지만, 저는 이제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그런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핫치킨 피자 한 조각을 베어 물자마자 매운 향이 입안에 확 퍼져서 순간 깜짝 놀랐지만, 두 번, 세 번 씹으며 무릎을 탁 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옥수수 콘이 그 매운맛을 기가 막히게 중도로 끌어당기면서 맵쌀 달콤함을 아슬아슬하게 유지하고 있었고, 피망과 베이컨이 분위기를 환기시켜주며 식감까지 챙겨가는 고도의 협업을 보여주고 말았던 겁니다. 게다가 마지막 피니쉬에서는 도이치
자취바이트에서 느꼈던 그 피자스쿨 특유의 감칠맛이 또한 은은하게 흘러버렸다는 겁니다. 핫치킨 한 조각까지 모두 끝내버렸을 때 저는 이 피자스쿨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일반 피자가 그 어떤 격식 혹은 전통의 발목 잡혀 보수적인 맛밖에 낼 수 없는 그런 존재라면 피자스쿨은 은은한 풍미나 격식을 다 갖다 치워버리고 초장부터 야구방맹이로 후드려 패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시원시원한 한국인의 스트레이트함, 그 직선을 그대로 살려놓았던 거예요. 도미노 피자가 예술영화라면 피자스쿨은 어벤져스와 같은 초상업영화? 그냥 직방으로 내리꽂는 그 솔직함과 격까지 없음이 거의 당혹스러울 정도로 매력적으로 다가왔기에 그 이후로도 직접 피자스쿨 혼자 방문해 메뉴들을 하나하나 섭렵해 나가기 시작했고 그 어떤 메뉴도 저에겐 당혹스러운 실망감을 준 적이 없을 정도로 전체적인 라인업을 관통하는 그 특유의 감칠맛 가득한 달달함이라는 일관성을 제대로 지켜내는 모습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피자스쿨이 땡기는 날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다른 4, 5만원짜리 피자들이 절대 채울 수 없는 한 영역이 제 안에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즉 이건 한국이 보유한 또 하나의 작품인 거죠. 절대 일반 피자에 비교해서 급을 나누고 무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한국이 개발한 전통 요리라고 불러도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닭갈비를 좋아합니다. 숯불 닭갈비 말고 그 철판 닭갈비에 환장하는 인간이며 주변의 수많은 외국인들에게 닭갈비를 전파시키고 중독시켜서 매년 한국에 이 닭갈비 먹으러 놀러 오게끔 만들어 외화벌이에 나름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얼마나 닭갈비라는 걸 징그럽게도 좋아하냐면 닭갈비의 본고장 춘천에 가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3타임을 각각 다른 가게에서 즐겼을 정도이며 그 3번 모두 처음 먹는 듯이 아주 새로운 기분으로 볶음밥까지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닭갈비는 4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익히 아는 철판 닭갈비, 두 번째로는 요즘 세대에게 익숙한 구워 먹는 식의 숯불 닭갈비, 세 번째로는 물닭갈비라는 닭도리탕 비슷한 강원도식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것은 바로 이 4번째인데 바로 육안의 닭갈비입니다. 라고 말하면 이게 철판 닭갈비 아니냐고 하실 분들이 계신데 어쩌면 맞는 말이지만 저에게는 완벽히 틀려버린 말이 되는 겁니다. 일반 철판 닭갈비는 대부분 커다란 닭다리살을 쓰는 데 비해 육안에는 브라질산, 게다가 텍스처를 아주 작게 조져놓은 닭살을 쓰는 데다가 잘하면 퍽퍽함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안에는 음식 좀 친다 하시는 분들에게 보통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유치한 맛, 닭 부스러기 등등의 혹평을 듣고 또 알바들은 거의 30% 확률로 불친절하니까 가만 보면 망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개잘됩니다. 욕하면서도 굳이 가는 이런 부류를 저는 샤이 육안에라고 칭하는데 자신들도 육안에를 까면서도 이걸 대체할 닭갈비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브라질산이고 개육이고 넓적다리고 자시고 간에 육안의 양념이 볶아지면 얘가 닭갈비 킹이에요. 저 양념이 개사기인데 딱 이 간판처럼 생긴 맛이 나요. 빨갛지만 누렇게 빠지는 이 느낌 기가 막히게 간판에 구현해 놓았어요. 달짝지근한 베이스의 이 마법 양념이 불에 볶아지면서 고추장 향이 훅 올라오는데 저는 이때부터는 침이 가득 차가지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입맛 예열을 하기 위해 닭갈비 양념과 정반대 성향인 하얀 마카로니를 한 수저 입에 넣어 최대한 닭갈비의 첫입을 충격적이게끔 세팅하고 드디어 한 조각을 입에 물면 와 정말 1차원적인 단맛부터 확 올라오면서 맵쌀한 고추장 맛이 바로 뒤따르는데 이게 이렇게 조사놓아도 약간 퍽퍽하게 느껴질 정도지만서도 또 그만큼 잘게 조져져서 이 마법 양념이 고기 속속까지 완전히 젖어들어 있어 그냥 육질 따위는 있게 돼요. 그러니까 육안의 닭갈비에서의 닭은 양념을 전달하는 어떤 매개체일 뿐 맛에 기여하는 지분은 뭐 거의 없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면에서 기존의 닭갈비와는 궤를 달리하는 유니크한 맛이 생기는 겁니다. 양념 먹으러 가는 거예요. 여기서 개육향이 조금이라도 양념에 침범하면 이 맛은 무너집니다. 달큰한 게사기 양념이 이성적으로는 유치하다고 외치는데 뉴런을 흔들어 제끼면서 말과 행동이 다르게 만드는 마치 나쁜 거 알면서 하는 마약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젓가락으로 집으면 푸짐한 일반 닭갈비와는 달리 엄청나게 소박해서 허탈함이 나오는데 혀에 닿으면 이제 다 끝나버리는 그런 약간 이상한 진미, 그리고 가끔 닭 껍질만 분리돼서 양념이랑 뭉쳐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소고기에 있어서는 우설 같은 부위이자 참치로 치자면 스나즈리, 즉 배꼽살 같은 기가 막힌 파트인데 어금니로 살짝 씹으면 퓨 하고 쏟아져 나오는 육안의 양념과 그 집약적인 지방기름 굉장히 황홀해서 혀가 팔딱팔딱 춤을 춥니다. 근데 이때까지가 육안에 있어서는 워밍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다들 이거 먹으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먹으러 오는 거잖아요. 이거를 딴 데가 못 이긴다고요. 이거를 쌀이 다른가? 아니 그냥 이것도 양념의 농간인가? 진짜 집에서 따라하려고 별짓을 다 해도 이거 안 되더라고요.
맛있더라고요. 별거 안 넣고 막 볶아버리는데 입에 딱 넣으면은 밥알 하나하나가 정성스럽게 코팅된 느낌이 들면서 하나하나 씹을 때마다 포션 터지듯이 양념 감칠맛이 펑펑 터지는데 막 눌러부터 거무튀튀해진 양념들이 가끔 숨어 있어가지고 심심할라 치면 딱 짠맛 주고 짜워질라 치면 양배추 씹히면서 타지마할 뺨치는 균형감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육안에는 이거 볶음밥만 시킬 수 있는 희한한 정책, 진짜 서민 정책 운용 중이긴 한데 이렇게 볶음밥만 시키는 거랑 닭갈비 먹고 그 잔해에다가 볶아진 이 볶음밥 맛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스트레이트로 시킨 볶음밥은 숙성이 덜 된 맛이랄까? 그 짜다운 맛이 좀 부족해서 단맛이 앞으로 좀 세게 튀어나오는 터라 맛이 좀 단순해요. 밥을 볶으면 그 남은 잔에는 왼쪽으로 몰아주고 중간에 밥을 볶기 시작하는데 그 참기름 냄새 막 사타구니가 조여오는 느낌을 받습니다. 싹 다 비비고 얇게 펴바른 다음에 맛있게 드세요 하고 불을 약불로 해놓고 알바가 가면 저는 그거를 다시 중불로 올리면서 남은 잔해들을 섞어서 재정립해버립니다. 그럼 벌써부터 색깔부터가 달라. 고춧가루 비율이 말도 안 되게 높아 보이는 이 단계에서 얇게 퍼바르고 그 상태로 5분 정도 놔두면 드디어 육안의 시그니처가 완성되는 겁니다. 절대로 바닥을 긁어서는 안 되고 카푸치노의 거품을 걷어내듯이 약한 압을 주면서 숟가락으로 볶음밥을 맛있게 먹으면 되는 겁니다. 저는 주로 걷어낸 볶음밥을 앞접시에 덜어서 그 하얗게 하얀 접시와 빨간 볶음밥의 격렬한 대비감을 잠시 바라보며 충분히 입안에 침이 가득 찼을 때 입에 넣어요. 입안에서 펑펑 터져대는 이 캡슐 같은 밥알들, 아밀라아제 섞여 무한한 감칠맛을 발산하는 양념들, 나도 모르게 절로 눈이 감겨버리는 이 상황에서 진한 콜라 한 모금을 털어넣으면 살아있는 행복 그 자체를 느낄 수가 있어버리는 겁니다. 육안에는 누른 양념이 가장 맛있는 집이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할 차례입니다. 최대한 얇게 볶음밥을 걷어낸 터라 밑에는 거의 밥 한 공기 분량이 누러붙어 있는데 쫙 긁는 겁니다. 베스킨라빈스에서 자주 본 적이 있는 것처럼 원형을 이루면서 깔끔하게 쫙 스노우볼이 일어나는데 다른 닭갈비집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긁어지는 게 이 육안의 피니쉬의 매력입니다. 이빨에 들러붙는 듯 아닌 듯이 바삭한 듯 눅눅한 듯이 고소함과 짠맛이 일으키는 세티스팩션의 절정, 마지막까지 나를 책임지는 완벽한 마무리 육안회였습니다. 치즈 넣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 진중권은 흡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파괴하는 것만큼 짜릿한 것은 없다고요. 어쩌면 저에게는 이것을 만난 것이 삶의 큰 비극적인 사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훨씬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었고 매일 밤 이것을 구하기 위해 거린처럼 길거리를 배회하지는 않았을 테니 말이죠. 때는 바야흐로 2010년 바로 제가 이 녀석을 처음 만난 날의 이야기입니다. 힘든 학교 과제를 마치고 마치 녹아버릴 것만 같은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배가 너무나 고픈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필 제가 들어간 편의점이 미니스톱이라는 곳이었다는 것은 운명의 장난인지 아니면 축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 저의 인생은 큰 변화를 맞았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저는 원래 비위가 약해서 편의점에서 파는 즉석 음식 따위에는 절대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위생관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알바의 천진난만한 표정, 마치 안 팔려서 가득 쌓여있는 것만 같은 식육점, 떨이, 고기 같은 광경, 게다가 각 개별 조각조각이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생겼는지 소름이 돋을 정도여서 단 한 번도 저의 침샘을 자극한 적이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지만 왜 그런 날이 있죠. 집 구석에서는 한 번도 설거지를 하지 않지만 오늘따라 모든 것에 관대해져서 갑자기 길거리에 쓰레기를 줍는다던가 괜히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등의 선행을 하는 그런 날 말입니다. 저에게는 그날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넓적다리 하나를 사면 콜라까지 함께 준다는 홍보 문구에서 얼마나 안 팔리면 저렇게까지 할까라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던 것이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렇게 두 조각과 콜라 하나를 달라고 했고 알바는 저에게 넌지시 물어보는데 데워드릴까요? 저는 여기서 크나큰 의문을 가졌습니다. 아니 이미 온열 디스플레이에서 따뜻하게 진열되고 있었던 것이 왜 또 전자레인지에 들어가야 하는 것인가? 저는 그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디스플레이는 온열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냥 그런 척하는 불 켜진 투명 선반에 불과하였던 것이지요. 비위가 한 번 더 상하는 순간이었지만 그렇게 데워진 치킨을 받아 들고는 자취방으로 가 간단히 옷을 환복한 뒤 TV를 틀고 치킨을 봉지에서 꺼내보았는데 이 넓적다리 치킨은 기름종이 같은 것에 쌓여져 있었고 얼마나 머금은 기름이 투머치했으면 그 기름종이라는 게 완전히 젖어서 너덜너덜해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대충 그것을 걷어낸 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억지로 한 입을 물어보는데 순간 포포포폭 거리면서 엄청난 크리스피 사운드가 울리고 저는 순간 귀를 먹을 뻔했습니다. 이 놀라움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고 아직 이빨이 크리스피를 뚫는 와중인데도 불구하고 귀를
기름이 훅훅 흘러나오는데 이럴 거면 콜라가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엄청난 기름이 목으로 꿀떡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갑자기 눈을 부릅뜨게 되었는데 제가 방금 한 모금 목으로 넘긴 이 기름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매콤한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감칠맛을 한 대 다 때려박아 농축한 기름을 맛보는 것 같은 자극의 꼭대기스러운 맛이 느껴져 버린 것입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며 얼른 살덩어리를 찢어 발기고는 본격적으로 그 맛을 음미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두 번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편의점에서 며칠 묵은 치킨이라고는, 아니 전자레인지에 들어갔다 나온 치킨이라고는 절대 믿을 수 없는 퀄리티의 보드라운 살이 제 입안을 완전히 농간해대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그 살덩이 텍스처 하나하나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매콤 기름이 속속들이 젖어 있어 마치 천상의 소스에 잔뜩 절인 살코기를 먹는 듯한 완벽한 바디감을 맛볼 수 있었고, 그 감칠맛 폭발하는 짭짤함은 와, 이거 먹어도 안전한 게 맞을까? 아닐 거야 라는 매혹적인 불안감을 선사하였는데, 가장 포인트는 이 닭살과 따로 노는 튀김이었던 것입니다. 이 튀김이야말로 제가 먹은 모든 치킨, 그러니까 오버그라운드의 그 어떤 치킨도 따라올 수 없는 마약 같은 파트인 것인데, 이 튀김은 절대로 한 번에 크게 베어물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낭비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 튀김을 하나 씹어보시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실감하실 텐데, 콩알 같은 크기의 튀김을 씹는 순간 무슨 캡슐처럼 풍미가 쫙 퍼지는데 일단 매워요. 매운데 그 매움을 짠맛이 덮어주고, 그 짠맛을 다시 매운맛으로 덮고, 그 매운맛을 다시 짠맛이, 그러니까 해결이 되지 않은 무한의 자극 도돌이표를 그 안에 놓았다 이 말입니다. 맛의 풍미, 질감, 깊이, 영양 그 어떤 요소도 조율하지 않겠다는 듯이 모든 것을 최대 수치로 맞춰놓은 지나침의 미학을 제대로 보여주는 이 넓적다리는 순식간에 그렇게 뼈만 남아버렸고, 저는 당장 다시 외출복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처럼 달려서 미니스톱에 당도했지만 아까까지만 해도 그렇게 남아돌던 넓적다리 쇼케이스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당장 스마트폰을 들고 가장 가까운 미니스톱을 검색해 장장 2km를 뛰어 방문했지만 여기는 아예 쇼케이스 불이 꺼져 있고 알바는 손님이 왔는데도 자빠져 자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신경질적으로 문을 닫고는 세 번째 미니스톱으로 달려갔고, 저는 그곳에서 마지막 남은 매콤 넓적다리 2개를 겟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이놈들을 데려와서 바로 먹기는 아까워 눈앞에 두고 20초간 바라보아 주었더니 입안에 침이 더 이상 컨트롤하기 힘들 정도로 가득 차 흘러내릴 정도가 되었을 때 넓적다리를 들고 겉에 매콤 텍스처를 혀로 쓸어 보았는데, 아직 크리스피가 파괴되지도 않았지만서도 그 감칠맛 폭탄을 예고하는 풍미가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 넓적다리를 한 입 한 입 먹을 때마다 마치 몸이 아픈 것처럼 윽 소리를 내며 먹었던 선명한 기억이 나는데, 아마도 어떤 음식을 먹으면서 가장 짜릿했던 순간을 꼽으라면 지체 없이 그날 밤을 꼽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미니스톱은 2024년 세븐일레븐과 합병되었고 3월 20일 최종적으로 전 점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도 다른 편의점에 넓적다리를 사 먹어도 왠지 그때 그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이삭 토스트라는 것을 입에도 대보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좀 모순적이지만 제가 토스트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트럭에서 파는, 요즘은 옛날 토스트라고 불리는 그것 때문이었는데, 제가 다니는 학원 앞에는 할머니가 단돈 1,000원에 이 미친 토스트를 팔고 계셨기 때문에 당연히 징그러운 가성비충인 저에게는 이 조그만 이삭 토스트를 사먹는 친구들이 도대체 정상으로 보이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단돈 1,000원이면 계란과 함께 두껍게 부쳐진 야채에 케첩 한가득, 설탕 한가득해서 딱 샌딩해서 주시는 걸 입 크게 벌려서 악 먹으면 이거는 포만감도 포만감이지만 케첩, 설탕, 계란이 합쳐지며 만들어지는 화학작용에서 나오는 테이스트가 너무 강렬해서 침샘에 멍이 들 것 같거든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진짜 뿌듯한 한 끼인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토요일이라 학원을 가지 않는 날인데 토스트가 땡겨버린 게 아니겠습니까? 학원까지는 버스를 타고 20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시간 낭비에 돈 낭비에 이런저런 거 생각하면 절대 토스트를 먹으면 안 되는 게 정상적이지만서도, 저는 한번 입맛이 어떤 음식에 맞춰지면 다른 어떤 맛있는 걸 먹어도 속이 허하고 아무 맛도 느낄 수 없는 그런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버스비를 내가면서까지 할머니 트럭 토스트를 찾아갔는데, 앞불싸 저는 엄청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학원생들을 타깃으로 하는 할머니 토스트가 토요일에 열 리가 없었다는 그 중요한 정보를 결국 경험으로 알게 된 것이죠.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할 할머니의 트럭은 애초에 그곳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듯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다. 단전 및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꽉 쥐면서 부들거리고 있었는데 그때 마치 저를 약올리기라도 한 것처럼 이삭 토스트가 뻔뻔하게도 영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할머니 토스트를 못 먹었을지라도 제가 이삭 토스트의 문지방을 넘을 일은 없다고 강하게 확신하며 돌아섰지만 이미 토스트에 정교하게 맞춰놓은 입맛은 오늘 토스트 비슷한 것이라도 못 먹는다면 남은 인생을 후회로 보내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제 손엔 이삭 토스트 햄치즈가 들려 있었습니다. 스페셜 MVP 등 두툼한 놈들을 먹기에는 돈이 모자랐고 또 친구들이 항상 먹던 그 시그니처 햄치즈를 체험해보고 싶기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얇은 햄치즈 토스트를 보고는 거의 허탈한 기분이 들었는데 조심스레 빵을 들어 속 내용물을 체크하니 정말 소름 돋게 햄과 치즈, 얇은 계란 그리고 투명 소스만 들어있는 진정 부실한 구성에 저는 아연실색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절대 다시는 토요일에 토스트를 먹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햄치즈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의외로 이 바디감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옛날 토스트 같은 경우는 뭐가 많이 들었지만 다들 각자 개성을 뽐내며 노는 느낌이라면 이삭 햄치즈는 햄, 계란, 치즈, 빵이 모두 접착제로 붙어있는 것 마냥 원래 그렇게 한 통속이었던 것 마냥 일체감이 느껴졌던 거죠. 이것 봐라 싶어서 몇 번 더 되새김질을 해보는데 진짜 얇기가 짝이 없이 얇은 이 햄덩어리에서 무슨 이런 헤비한 스모크 향이 올라오는지 저는 당황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말았습니다. 얼른 한 입을 덤으로 제꼈는데 이번엔 첫 입에서 느끼지 못했던 체다 치즈의 텐션이 직선으로 뻗어나오면서 계란과 자연스레 합쳐져 참을 수 없도록 강한 고소한 향이 비강을 뒤흔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아무것도 아닌 재료들이 어떻게 이런 강한 풍미를 내는 게 미스테리하기가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햄치즈 토스트의 비밀이 과연 무엇인가, 과연 어떤 존재가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인가에 대해 깊이 고찰하기 시작했고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이 투명한 소스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극강으로 달달하면서 상큼한 향이 나는 찐득한 점도의 거의 잼에 가까운 소스인데 놀랍도록 투명해 그 위력을 외관으로는 실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삭 토스트가 특별한 햄치즈 계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키위 소스가 평범한 재료들로 하여금 자기가 가진 풍미의 30배 이상을 쏟아내도록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키위 소스는 햄치즈 계란으로 이루어진 내부 구성과는 반대지척에 있는 달콤한 속성을 가졌는데 이것이 재료들을 휘감싸고 코팅하면서 초반에는 이들의 맛을 완전히 눌러 없애버리는 듯 하지만 우리가 달콤하다고 느끼는 찰나에 그 억압되었던 재료들의 풍미가 터져나오는 재료의 잠재력을 뻥튀기 시키는 식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두께로 모든 것을 판단했던 지난날의 토스트 관념을 완벽하게 부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삭 토스트는 옛날 토스트에 비해 3배가량 얇지만 30배 두꺼운 풍미를 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버린 것이고 이삭을 한번 체험한 친구들은 이삭만 주구장창 먹어대던 이유 또한 절절히 실감해 버린 것입니다. 케찹이 아닌 과일 소스로 감칠맛을 끌어올리는 새로운 방식, 분자 요리에서 볼 수 있듯 각 재료의 속성을 이리저리 변화해 결과적으로 엄청난 마력을 내게 하는 실로 스마트한 레시피에 저는 전율하지 않을 수 없었고 옛날 토스트 할머니에겐 죄송하지만 그날부로 이삭 토스트 메뉴들을 하나하나 섭렵하는 재미로 학원에 다녔습니다. 거의 햄버거를 연상케 하는 다이나믹한 메뉴들조차도 설계 당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퀄리티가 대단했고 이삭만이 가진 그 바디감, 일체감은 전체 메뉴를 관통하는 일관성을 여전히 뽐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메뉴를 다 정복하고 난 뒤 저는 한 결론에 도달했는데 가장 미친 메뉴는 역시 햄치즈였다는 거예요. 소박한 외관, 부실한 속재료, 하지만 입에 들어가는 순간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는 폭력적인 쾌감에 재간둥이 같은 맛은 역시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는지 이삭 햄치즈 토스트는 현재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 탑5에 반드시 들어가는 이제는 세계 최고를 논해도 무리가 아닌 한국이 배출해낸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한국 치킨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전 세계에 소문이 나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익히 들어 알 것인데 그것엔 작은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 30곳 되는 한국 치킨을 먹어본 결과 그 말은 반은 맞았고 반은 틀린 말인데 일단 절대로 천저국의 후라이드 치킨은 이길 방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가장 위대한 후라이드 공법을 대대로 물려받는 것인지 그냥 미국 후라이드 풍미를 따라올 자는 단연코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왜 치킨 1타 강국이 된 것일까요? 바로 이 수많은 양념치킨들
요소들 때문입니다. 일단 처갓집 양념치킨부터가 미국에서 절대, 아니 세계에서 찾아보기가 힘들 만큼 유니크한 맛돌이고, 뭐 간장치킨, 마늘치킨, 수원 왕갈비 통닭, 뿌링클, 고추바사삭 등 더 이상 어디까지 갈 셈인지 짐작하기조차 무서운 수많은 베리에이션이 존재하는데, 한국인이 치킨에다가 양념질을 하는 순간 모든 것은 끝난다고 봐야 합니다 라고 외국인들도 생각합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거의 대부분의 한국 치킨들을 섭렵하였지만 저에게는 하나 정복하지 못한 산이 있었는데, 그것은 소문으로만 듣던 속초의 다이아몬드, 먹으면 자국민들조차 뻑이 가버린다는 그 치킨, 바로 만석 닭강정이었던 것입니다. 이놈은 속초를 가야만 먹을 수 있는 닭이라 언젠가 여행을 가면 맛봐야겠다고 다짐하며 미지의 영역으로 놓아두었는데, 그날 참을 수 없는 제안의 어떤 것이 만석 닭강정을 당장 먹어야겠다는 그런 고집을 부렸고, 저는 속초의 중저가 호텔을 예약한 뒤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입맛을 배리지 않기 위해 중간중간 휴게소 음식들의 유혹도 모두 뿌리치며 뜬 눈으로 속초에 당도했고, 저는 곧장 조양동 1549-2번지에 위치한 만석 닭강정에 도착하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약간 컬처 문화를 받고 말았는데, 아니 얼마나 장사가 잘 되면 거대한 레일에서 마치 공산품 마냥 만석 닭강정이 줄지어 내려오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본 기묘한 풍경 중에서도 탑 15 안에는 들지 않을까 하는 장면이었는데, 저는 기대에 만빵 부푸른 상태로 바로 닭강정 2박스를 주문하였고, 주문한 지 채 10초가 되지 않아 나온 닭강정을 들고 그렇게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닭강정 박스를 개봉하니 옅은 한숨 같은 김이 모락 새어나왔는데, 엄청나게 뜨뜻한 온도는 아니었지만 양념치킨으로서의 적절한 온기, 그리고 익숙한 듯 아닌 듯 달큰한 양념향이 느껴져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말았습니다. 뼈 버전으로 시켰기 때문에 바로 날개 하나를 들고 입에 넣고 비틀어 돌렸는데, 이런 정말 유감이지만 맛있기는 한데 그닥 뭐 깜짝 놀랄 만한 맛 아니고, 솔직히 생각해서 페리카나 선에서 간단히 진압되는 혹은 타이를 이루는 맛일 뿐이었던 겁니다. 그 실망감이란 몇 시간을 버스를 타고 내려온 그 시간 낭비, 숙소값, 플러스 지나쳐온 수많은 휴게소 음식들까지 내가 겨우 이런 평범한 걸 먹으러 속초까지 왔구나, 허탈한 웃음이 터져나오고, 눈앞에 있는 이 만석 닭강정 2박스를 당장에다가 그대로 박스를 덮어서 그렇게 구석 한 켠으로 치워버렸던 겁니다. 침대에 누워 수많은 잡념에 휩싸여 이 억울한 마음을 달랠 방법이 없을까, 당장 배민에서 교촌이라도 시켜 먹을까 생각하던 중 저는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눈을 뜨니 새벽 3시, 당장 배민 앱을 켜보았지만 배달치킨은 모두 다 영업이 종료된 이유였고, 쫄쫄 굶은 터라 배는 거의 아픈 지경으로 꾸르륵 소리를 내고 있어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제 눈에 보이는 건 저 원망스러운 만석이 뿐이었던 겁니다. 왠지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감내하면서 만석이를 여러 제껴 아무 조각이나 집어들어 입안에 넣고 비틀어 돌렸는데, 거의 차갑게 식었을 뿐더러 하필 집은 것이 또 퍽살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뭔가 느낌이 낮에랑은 완전히 달랐어요. 아직 혀에 거의 닿지도 않고 이빨에만 닿았을 뿐인데 감칠향이 확 새어나오면서 난생 처음 느껴보는 닭 요리를 먹는 듯한 신선한 테이스트가 느껴지면서 제 저작근이 막 마음대로 움직이고, 그 차갑고 딱딱한 폭살을 순식간에 분쇄해서 목구멍으로 넘기는 거예요. 치킨을 집어서 입에 넣은 것까지는 순전히 저의 의도였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자동으로 흘러버린 것 같은 그런 개걸스러운 때가 있거든요. 그날 그런 느낌을 그대로 받아버린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맛이 다른 것인가? 비밀은 바로 이 온도에 있었습니다. 낮에만 해도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은 신빙 닭강정이라 그 온기가 이 만석이의 마력을 죄다 죽여버리고 있었던 건데, 저는 멍청하게도 닭강정을 일반 치킨과 같은 기준 환경에서 먹고 평가하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무조건 식혀 먹어야 되는 음식이었던 거예요. 아니 차갑게 먹으면 더 좋은, 그러니까 온기가 없을수록 댐핑이 강해지는 기초 요리 이론 상식에도 완전히 배반되는 새로운 차원의 그 어떤 것이었던 거예요. 퍽살부터 넓적다리, 날개살 등등을 모조리 쥐어뜯어봐도 차갑게 식어서 단단하기 짝이 없는 맛대가리 없어 보이는 육질인데, 그 안에 묘하게 감칠맛 닭강정 소스들이 티가 날 듯 안 날 듯 스며들어 있어 기가 막힌 바디감을 내고 있어요. 촉촉한 살이 더 맛있다는 상식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이 전략에 저는 무릎을 탁 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중간중간 씹히는 매콤한 알갱이 양념들은 흰 쌀밥에 명란젓 하나를 올려 입에 넣었을 때 같은 완벽한 조화감의 테이스트를 보여주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저는 한 박스를 해치운 후였습니다. 다음날 남은 만석 닭강정 한 박스를 가지고 어떤 실험을 해보았는데, 2개의 프랜차이즈 양념들을 시킨 뒤 강제로 냉장고에 넣은 다음 2시간 뒤에 꺼내서 이 식은 만석이와 같은 효과를 과연 내는 것인지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양념치킨이 식으면 무조건 이렇게 완전 딴판의 맛을 내면서 숙성 감칠맛을 내는 것인가? 실험 결과 양념치킨들이 일단 식어져도 맛있긴 한데 더 맛있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게, 식으면 사망하는 후라이드 마냥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냥 먹을만하다 이 정도예요. 특히 차가운 닭살은 닭냄새가 나는 건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식으면 아수라백작 마냥
마냥 변한, 아니 식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새로운 양념 감칠맛의 경지는 오로지 이 만석이만이 내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미스테리하기 짝이 없는 경험이었고, 그 후로도 저는 종종 속초에 가기도 하거니와 가끔 수도권에 만석닭강정 팝업 스토어가 열리면 가서 싹 쓸어와서 냉장고에 넣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실수로 세균 배양 접시를 방치하여 발견된 페니실린, 진통제 시럽을 만들다가 실수로 탄산수와 섞여 발명된 코카콜라, 레이더 연구를 하던 중 갑자기 초콜릿이 녹는 것을 보고 우연으로 개발된 전자레인지처럼 의도하지 않은 것이 만드는 결과는 끔찍하거나 아니면 끔찍하게 훌륭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앞전에 한번 다루었던 롯데리아의 새우버거가 고급과 저급 사이를 오가는 어떤 지점 안에서 발견되는 잭팟 같은 맛을 내는 것도 그 좋은 사례 중 하나이겠죠. 하지만 이런 우연적 발명에도 특정 조건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바로 무수하게 많은, 때론 어리석게 느껴질 정도로 해괴한 시도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애초에 롯데리아는 마치 로또 명당 마냥 잭팟 메뉴가 나올 확률이 당연지사 가장 높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롯데리아의 프렌치 후라이는 아주 독특한 테이스트를 가져 많은 사람들에게 절절한 분노를 안겨주는 메뉴로 악명 높지만, 이 양념 감자만큼은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만큼 조용한 스테디셀러인데, 감히 맛대가리 없는 후렌치 후라이에다가 양념가루를 쳐서 극복하겠다라는 애초 전제부터 완전히 틀려먹은 시도였던 거죠. 더 큰 문제는 이 양념칠된 감자들이 햄버거랑 그닥 좋은 시너지를 내지도 않았다는 건데, 버거와 감튀가 서로를 보완해주는, 협업하는 모양새가 아닌 서로시 잘났다고 앞에 나서는 식의 애정계를 보이는 터라 첫 시식 당시 굉장히 실망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단단히도 틀렸던 거죠. 이거 햄버거하고 같이 먹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양념 감자를 먹는 날에는 절대로 햄버거를 시키지 않는데, 프렌치 프라이는 사이드 디쉬가 맞지만 양념 감자는 메인 디쉬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념 감자를 먹는 날에는 살짝 긴장이 되기도 하는 것이, 제가 이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맛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에 이 맛의 진가를 알기가 영 쉬운 메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햄버거 없이 오직 양념 감자, 칠리 맛 3개를 시키는 거예요. 절대 그 3봉지를 한 번에 합치는 일은 없어야 하며, 각각의 종이봉지에 각각의 칠리 시즈닝을 부어서 흔들어야 하는데, 기계적으로 탈탈 털듯이 흔들면 감자와 양념이 뭉치고 기름에 젖은 종이봉투가 거의 무조건적으로 찢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흔든다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봉지를 단지 아래 위로 20회 정도 거꾸로 뒤집어주면 감자가 추락하는 단차에서 발생하는 효과로 매우 적절히 양념이 섞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태에서 바로 드시는 실수를 범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게 왜 문제냐고 물어보실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 상태로 먹어도 맛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 맛은 해봤자 사이드 디쉬 정도에 머문다는 것인데, 가장 절정의 맛을 느끼기 위해선 20분 정도의 레스팅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니 감히 프렌치 프라이를 눅눅하게 만든다고? 뜨거워도 그닥 맛없는데 식으면 감자 풋내 폭발하는 그 리아 감튀를? 네, 그렇습니다. 손으로 프라이를 쓸어보았을 때 양념 가루가 묻어나온다면 아직 그것은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20분 뒤 봉지를 열고 코를 살짝 가까이 한 뒤 종이봉투를 한번 탁 쳐주면 갇혀있던 칠리 시즈닝이 탁 하고 튀어오르며 저절로 기침을 하게 만드는데, 이때 참 재밌습니다. 이어서 감튀를 손으로 쓸어보면 마치 양념이 감자 표면에 타투 마냥 압착돼 박혀있는데, 감자 하나를 들어 살짝 눌러보면 상당히 식었지만 그렇다고 차갑다고는 할 수 없는 미적지근한 온도가 느껴지는데, 바로 이때 앞니로 살짝 베어 물어보면 이빨이 부드럽게 진입하면서 시즈닝 머금은 기름이 뾰짝하면서 새어나올 때 진짜 침샘이 난리나기 시작하는 거죠. 마성의 칠리 시즈닝은 처음엔 라면 스프 같은 MSG스러운 맛으로 시작해서 좀 심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짠맛으로 넘어가는데, 그 짠맛이 너무 심해서 거의 단맛까지 나버리는 고어한 수준까지 이르는데, 이때 리아 감자의 그 풋내가 쫙 올라오면서 이상하게 중화가 돼요. 그러니까 나쁜 놈 플러스 나쁜 놈에서 착한 놈이 되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흥미로운 테이스팅을 느낄 수가 있는데, 가장 황홀한 것은 바로 이 바디감이라는 거예요. 적당히 식은 덕분에 감자 안에 있는 육즙들이 꽤나 외부로 빠져나온 상태라 마치 가랑비에 살짝 젖은 듯한 그런 감튀 바디감을 보여요. 그래서 한 7개 한 번에 뭉쳐 집어서 씹으면 약간 꽃감 같은 재밌는 식감이 들면서 칠리 한번 때리고 감자 풋내 한번 때리고 이러면서 혀를 있는 대로 못 살게 구는데, 저는 양념 감자 먹을 때 절대 하나씩 안 집어 먹습니다. 두 손으로 개걸스럽게 있는 대로 뭉쳐서 입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쾌감이 약간 위험한 수준까지 오르는데, 혀와 손은 엄청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숨은 잘 안 쉬어져서 헉헉거리면서 먹게 되는, 그러니까 이성보다는 본성의 모든 것을 기꺼이 맡기는 그런 체험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한 봉지 두 봉지 끝장내
가면서 저는 또 하나의 기대감이 스멀스멀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손가락의 시즈닝들이 두껍게 퇴적되어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세 봉지까지 완전히 죽인 다음에 양손을 들어 손가락을 보면 이게 진짜 맛있는 거거든요. 총 10손가락의 고름 묻은 양념들을 정성스럽게 쪽쪽 녹여 먹을 때, 아, 나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싶은 나트륨에 대한 죄책감, 그렇지만 그냥 몸은 알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 한국 음식이 줄 수 있는 나쁜 황홀함의 최전선, 그 어떤 첨단의 꼭대기, 양념 감자를 모두 끝내고 난 뒤에는 비로소 엄청난 자극 후에 오는 묘한 탄력감을 받게 되는데, 저는 그대로 소파에 쓰러져 눈을 감고 여운을 즐기는 입안에 남은 시즈닝들을 혀로 슬슬 터치하면서 만족스러운 피니쉬를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 음식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그 음식에 맞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코카콜라를 맛있게 먹기 위해 느끼한 음식을 일부러 먹는 것 같은 건 말입니다. 저는 술을 좋아하진 않지만 술을 주기적으로 일부러 먹어주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해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저 그랬던 순댓국 뼈해장국이 술 먹은 다음날이면 거의 미친놈 같은 음식력을 내니까 거의 숙취가 반가울 정도거든요. 딱 음식 시키고 속 아파서 벌벌 떨면서 기다리는 그 시간, 당장은 괴로운데 이따 들어올 뜨끈하고 짜온 국물에 대한 그 기대감, 즉 행복한 비명 같은 순간, 그런 것을 제가 즐기는 편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역시 입맛이 좀 자극선에 속하다 보니까 콩나물국밥은 정말 전혀 좋아하지 않아요. 일단은 싱겁고 고기도 없고 너무 맑아요. 너무 정직해요. 그런데요, 작년에 놀래 까무러칠 일이 생겨버렸는데, 바로 제가 해장 메뉴로 연속 7주 정도를 콩나물 해장국을 때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은 저희 부모님은 물론이거니와 친구들마저 마치 세기말을 보는 듯한 반응을 보였는데, 숙취로 아픈 속에다가 시뻘건 것만 집어넣기 좋아했던 순댓국마저 얼큰 순댓국을 쏟아 넣던 제가 말띠 맑은 국을 먹는 것 자체에 엄청나게 놀래버린 것이죠. 때는 작년 11월 서늘한 저녁이었는데, 저는 다음날이 주말이니까 술을 억지로 진탕 먹고 다음날 매콤 뼈해장국을 먹으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숙취가 되도록이면 효과적으로 올라오는 데에는 새우깡 플러스 소주 2병 조합이 괜찮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에 그대로 실천하고 잠에 들었는데, 다음날 제 친어머니가 제 자취방에 찾아오신 게 아니겠습니까? 내시경을 받기 위해 병원을 들리셨다가 아들을 보기 위해 친히 내방해 주신 것인데, 같이 점심을 먹자고 하시는 겁니다. 숙취도 만족스럽게 올라온 상태라 저는 맛있는 뼈해장국집으로 안내하려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경멸스럽게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었는데, 내시경을 받은 날은 되도록이면 자극적인 음식을 피해야 한다는 것인데, 제가 호로자식처럼 매운 뼈해장국집으로 어머니를 안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께 깊은 사죄를 드리고 드시고 싶으신 걸 여쭤보았는데, 어머니는 현대옥이라는 곳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콩나물 해장국 집인 겁니다. 저는 최대한 내색을 하지 않으면서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으로 현대옥이라는 콩나물 해장국 집에 들어왔는데, 벌써부터 코를 찌르는 콩나물 냄새에 매콤 뼈해장국을 위해 어젯밤 소주로 열심히 만든 빌드업이 참 슬픈 추억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는 특이하게도 콩나물국밥 종류가 2개였는데, 하나는 전주 남부시장식, 하나는 끓이는 식 2개였는데, 둘의 차이가 궁금할 법도 하지만 저에게는 뭘 먹던 그건 이미 망한 한상이기 때문에 어머니께 선택을 맡기고 그렇게 감정을 추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연히 시그니처인 전부 남부시장식 콩나물국밥으로 먹어야 한다며 2개를 주문하셨고, 잠시 어머니와 스몰 토크를 하고 있으니 국밥이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국밥만 온 것이 아니라 계란을 좀 펼쳐놓은 이상한 거랑 함께 하는데, 어머니는 이것이 수란이라는 것이라며 죽인다고 하셨습니다. 함께 나온 조미김을 손으로 부신 다음에 수란 위에 흩 뿌려놓고 라스트로 남부시장식 국밥 국물을 4대숟가락 넣어주시더니 이제 먹어보라며 권하셔서, 저는 정말 무감각하게 숟가락을 들어 한 스푼 떠 입에 넣었는데, 머리에서 뭔가 팅 하고 끊기는 느낌이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제 술을 역시 너무 많이 마신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깨를 방금 빻은 것 같은 고소함이 혀에 쫙 퍼지면서 눈이 번쩍 뜨여버린 거예요. 갑자기 술 한 그릇을 들고 있는 대로 퍼먹기 시작했는데, 따뜻한 국밥 국물이 스며드는 술 안의 노른자는 제가 먹어본 가장 진한 계란의 풍미를 내뿜었고, 고체와 액체 그 사이를 표현한 것 같은 기가 막힌 푸딩 식감은 내가 왜 술안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나에 대해 즉시 반성하게 했습니다. 마지막 조미김가루에서 느껴지는 짭조름한 마무리에서 저는 그만 눈을 감고 말았는데, 도대체 계란 하나로 이렇게 리치한 풍미를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술안 하나로 숙취가 다 덮이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제 앞에 놓인 전주 남부시장식 콩나물국밥은 생소한 토렴 방식이라 밥이 이미 말아져 있었고, 온도 또한 일반 해장국 하면 생각나는
그냥 그 펄펄 끓는 지옥탕 같은 것이 아닌 그냥 뜨뜻한 느낌이었습니다. 밥과 함께 한 스푼 퍼올려 입안에 넣었는데 그 순간 저는 이것을 콩나물국이라고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반 콩나물 해장국 하면 생각나는 그 텅 빈 맑은 맛, 그 맛이 아니라 조미 양념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 그러니까 콩나물국 플러스 어떤 신비로운 감칠맛 같은 것이 첨가되어 있는데 그 간간함이라는 것부터가 일반 콩나물 해장국을 연상조차 할 수 없게 짭조름하고 고소함, 짭짤함, 매콤함, 구수함, 청량함까지 5가지 레이어를 띠는 복합적인 맛이, 이건 절대 제가 알던 콩나물국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요새 찾아보기 어려운 토렴식의 밥알은 마치 어제부터 국물에 빠져 있었던 것 마냥 국물 양념이 가득 배어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퉁퉁 불어 터진 식감이 아닌 쫄깃하기 그지없는 알갱이 하나하나를 느껴볼 수 있는 대단한 바디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온도가 뜨겁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개눈 감추듯 한 뚝배기를 금세 비웠는데, 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제가 어른이 됐다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만약 콩나물국밥을 먹어야만 어른이 될 수 있었던 것이라면 저는 어쩌면 더 일찍 어른이 될 걸 하는 묘한 아쉬움이 드는 대목이었습니다. 기분 좋은 한 끼를 마치고 식당을 나서며 다시 한번 현대역 간판을 올려다 보았고, 저 세 글자를 잊지 않으려고 정확히 입으로 현대역을 되뇌었고, 저는 어머니를 바래다 드린 다음 그날 저녁 현대역을 재방문해 남부시장이 아닌 끓이는 식 콩나물국을 시켜서 먹어봤으나 끓이는 식은 수란이 나오지 않았고 맛 또한 남부시장식이 레전드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국내 치킨집 브랜드는 24년 기준 622개, 점포수는 무려 41,436개에 이르는데 브랜드별로 파는 모든 메뉴를 대략적으로 다 합쳐본다면 최소 8,328개 이상, 더 이상 도대체 어떤 메뉴가 나올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로 포화적 다양성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한국 치킨의 그 수준이라는 게 매우 상향 평준화되어 있어 거의 다 그냥 훌륭하게 맛있다는 겁니다. 간장치킨, 소이치킨, 자메이카 통다리, 싸이 바비큐 치킨 등 이름만 다르고 거의 같은 컨셉의 치킨들도 넘쳐나고 있는 현실이고, 정말 목숨을 걸고 대부분의 한국 치킨들을 섭렵해 보았으나 이건 뭐 과학 영재고도 아니고 90점 밑에 맛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모두가 치킨을 명인 수준으로 잘해버리는 한국에서의 치킨 자영업은 스펙타큘러 데드 오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한국인들이 뭐 어떤 맛있는 치킨 신제품이 나왔다니 어쩌니 하는 말을 절대 믿지 않는 게, 어차피 맛있는 거 알아요. 근데 그 맛있다는 수치 자체도 어차피 천장이 있기 때문에 이 하늘 아래 더 이상 맛있는 K치킨이라는 건 수학적으로 아무리 때려봐도 나올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때는 2022년 12월 카타르 월드컵 시즌이었습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리오넬 메시의 라스트 댄스가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이 걸린 포르투갈전이 마침내 오늘 자정에 시작되는데, 당연히 이런 날에는 치킨을 먹어줘야 하긴 하지만 배달은 기본 2-3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저녁 9시부터 배민을 켜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치킨집들이 아예 주문을 못하게 막아놓은 것을 보고 저는 화들짝 놀라서 오프라인으로 치킨을 공수하기 시작했는데, 교촌 BBQ를 일선으로 공략하고 실패 시 BHC 처갓집, 정 안되면 동네 치킨 순으로 나름의 계획을 세웠으나 마치 허니버터 광풍 시대의 편의점을 연상케 하듯 치킨집에 들어서자마자 주문 안 받는다고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가게 문 앞에 오늘 주문은 마감되었다는 종이가 써붙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치킨도 설마 전날 예약 같은 게 되는 것인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치킨 광풍에 진절머리를 치며 다시 집으로 복귀하였습니다. 텅 빈 방 안에 서서 안 팔면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며 억지로 저 자신을 달래며 일부러 코웃음까지 쳐보았지만, 잠시 후 자정에 피자를 먹으며 축구를 보는 그런 웨스턴식 상상을 하니까 당장이라도 미쳐버릴 것 같은 기분에 휩싸이고 말았던 겁니다. 축구가 시작하기까지 1시간밖에 남지 않았기에 허벅지가 떨려오기 시작했고, 그 순간 저에게 불현듯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건 바로 교외의 치킨집을 공략하는 것인데, 메이저 치킨집들 중에서도 정말 유동인구가 없는 곳에 위치한 매장이 있는 법이기에 저는 바로 지도를 검색해 보았고, 한 매장에 전화를 거니 오프라인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급한 마음에 추천 메뉴를 해달라고 부탁드렸고, 택시로 약 20분 거리에 위치한 개발 신도시의 깐부 치킨으로 향했습니다. 메이저 중에 아마 제가 가장 관심이 없었던 브랜드를 말하라고 한다면 깐부가 최상위권에 위치할 정도로 저는 깐부 순살인가 한번 먹어본 게 다하고, 그마저도 기억도 잘 나지 않을 만큼 평범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월드컵이니까 단지 브랜드 치킨이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까다로움을 버릴 자신이 있었고, 사장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치킨을 받아들어 그렇게 집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축구 시작 시간인 12시 거의 딱 맞춰 도착해 바닥에 상을 깔고 치킨 박스를 거칠게 열어보았는데, 식스팩 치킨이라는 이름의 이 치킨은 왠지 모르게 좀 시꺼멓게 생겼고, 구성을 살펴보니 넓적다리와 함께 붙은 통다리와 가슴살이 합쳐진 통날개 부분으로만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데 사장님이 오버쿡을 하신 건지 상당히 딱딱해버리는 그런 텍스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냄새도 약간 후추 혹은 맛소금을 뿌리다가 엎어버린
끓여버린 것 같이 코를 살살 간지르는 매콤한 냄새가 흘렀는데 통다리를 하나 들고 한 입 베어 물자 베어 물은 쪽에 크리스피가 깨지는 게 아니라 저는 분명 이쪽을 물었는데 저 반대편 튀김이 쩌저적하고 갈라지는 겁니다. 이거는 보통 물결무늬 크리스피 치킨에서 보던 식감이 아닌 터라 저는 솔직히 좀 놀래고 말았는데 역시 사장님이 좀 오래 튀기셨나 하는 그런 실망적인 기분이 들려는 찰나 속에서 순수한 육즙이 갑자기 터져 나오는, 그러니까 이건 절대 오버쿡이 아니라 겉과 속의 대비를 위한 어떤 설계라는 기분이 확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곧이어 짠맛이 훅 하고 올라오는데 이게 그냥 짠 게 아니라 후추 짠맛? 처음에 그렇게 강하게 치더니 육즙하고 곧 섞여서 밸런스 이루면서 기름이 목구멍으로 꿀떡 넘어가면서 짭짤고소한 맛으로 정겨지는 거. 이건 한국은 못하고 미국이 잘하는 KFC 오리지널 치킨 그쪽 맛이거든요. 짠 거 아니야 싶을 찰나에 달래주고 달래다가 다시 자극하고 이런 식이고, 처음에 딱딱하다고 오해했던 이 외부의 튀김이 이게 진짜 요물스러운 맛을 내는 게 거의 과자스러운 통튀김 바디감을 내는 터라 씹는 재미부터가 다르고 초부드러운 속살과 대비가 되면서 섞이는 그 테이스트가 딱 말초신경을 제대로 건드리는 거예요. 여기다 양념 소스를 찍어보면 그 달달함이 처음엔 짠맛을 가려주다가 또 뒤늦게 다가오는 그 후추 짠맛 쫙 올라오면은 저도 모르게 눈을 감게 되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양념 바른 치킨이 아닌 그냥 진짜 후라이드로 이렇게 개센맛 내는 치킨은 브랜드에서는 처음이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미국스러운 게 단 음식이나 짠 음식이나 일단 그것의 끝을 찍으면 나오는 진짜 궁극의 정수 같은 맛이 나오는 지점이 있거든요. 깐부 식스팩은 진짜 정확히 그걸 노린 것 같은 게 혀가 짜다고 아리다고 막 춤추는데 그러면서도 막 더져 하는 짜다 맛있다 이렇게 자꾸 번갈아 얘기하게 되는 짜릿하고 복합적인 맛. 감히 국내 크리스피 치킨 중 가장 센 경도를 가진 것인가 싶을 만큼 바삭한 겉튀김, 맛소금이 치킨으로 환생한 것 같은 감칠맛 그 자체의 퇴폐적인 짭짤고소한 맛. 반드시 한 번은 드셔보셔야 할 국내 브랜드 치킨 후라이드 1왕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아하긴 진짜 좋아하는데 가격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자주는 못 먹는 그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에게는 이 찜닭이라는 음식이 그러한데, 소중대 사이즈가 나뉘어져 있지만 어차피 대짜가 아닌 이상 무조건 적어버리는 양이고 그 가격은 무려 5만원 중반대를 넘어가니까 진짜 마음 제대로 굳게 먹은 날 아니면 절대 안 먹는 음식이죠. 사실은 이거 말고도 맛있는 음식 많기 때문에 평생 보이콧하고 살아도 되긴 한데, 도대체 저는 이 브랜드 하나만큼은 참을 수가 없어서 한 달에 한번 정말 제 스스로 참회를 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먹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의 소울푸드 봉추 찜닭인데요. 봉추 찜닭은 기본적으로 안동 찜닭이지만 저는 안동 찜닭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원조 안동 찜닭 골목 가서 먹어도 이 맛은 아니거든요. 그 어떤 다른 세계, 봉추가 정립한 고유의 맛이 있기에 이것은 아예 다른 카테고리로 다시 정렬되어야 합니다. 봉추를 처음 만난 건 27살 무렵 부모님이 찜닭을 드시고 남은 것을 싸우셨는데, 닭은 없고 몸 불어터진 기괴한 넓적당면만 가득하길래 안 먹으려다가 한 입만 먹어보자 싶어서 다 불어터진 당면 하나 입에 넣었는데 그대로 박스를 닫았습니다. 심상치 않은 맛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 이것의 정체를 묻고는 시내에 위치한 봉추찜닭으로 직행해 메뉴판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가장 작은 사이즈의 소자가 2만원이 넘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소자를 시키고 기다리니 하얀 물이 나왔는데 이것은 동치미 국물이었고, 평소 식당에서는 오직 메인 음식만 공략하는 편이라 별 관심이 없었지만 목이나 축이자는 개념으로 한 수저 떠보니 참으로 시원하고도 뒤끝 없는 깔끔한 동치미로 에피타이저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겁의 시간이 지난 후 도착한 봉추찜닭 소자는 예상 외로 엄청나게 푸짐한 외관을 하고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광활하게 큰 접시에 담겨 나온 것에 한번 흥분되었고, 자작함을 넘어 넘칠 것 같은 저 소스 국물에 한번 더 흥분, 그리고 이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저 납작당면에 저는 살짝 혼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그것은 실망감으로 이어졌는데, 젓가락으로 몇 번 휘저어보니 가장 주인공이어야 할 닭은 대체 몇 조각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분노감이 자작하게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래도 당면은 많잖아 따위의 합리화를 진행시키며 당면을 한 젓가락 들어올려 입으로 당겼습니다. 번쩍 든 생각은 짜다 였는데, 단지 진간장처럼 짠맛은 아니고 달달함과 매콤함을 동반한 짜옴인데, 짜기도 매우 짜지만 달달하기도 매우 달달하고 매콤하기도 매우 매콤해가지고 셋이서
평안한 균형을 이루는 구도로 느껴져 참 흥미로웠습니다. 센 자극 셋이서 혀를 막 공격하니까 당연히 입안은 침으로 홍수 상태가 되는 거고 자동적으로 쿰척쿰척 되게 되는, 그리고 짭짤하니까 막 얼른 넘어가게 되는 중독적인 매력이 있더라고요. 게다가 당면의 넓적함은 봉추 찜닭이 처음 시도했다고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당면에 묻는 이 국물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어느 안동 찜닭집보다도 자극적인 당면 테이스트를 내는 것에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젓가락이 향한 곳은 바로 찜닭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위인 부드럽고 동글동글한 일명 제가 동글이라고 불리는 파트를 집어 앞니에 살짝 끼운 뒤 돌돌 돌려서 원통 뼈만 뱉어내고 살결을 씹었는데 비록 적게 들어가 있어 실망감은 주었지만 이 닭살의 텍스처가 뭐가 이리 촉촉한지, 그리고 양념은 어떻게 그렇게 섬세하게 코어까지 스며들어 있는지 몇 번 씹지도 않아서 입안에서 없어졌어요. 게다가 그 극강의 짜움을 국내산 신선 냉장 속살이 거뜬히 방어해주면서 나오는 갈등 해소적인 테이스트가 봉추찜닭 여기는 균형을 중시하는 대로구나, 일단 사람을 때려놓고 얼른 안아주는 곳이구나 감탄을 금치 못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뻑살 파트인데, 봉추찜닭의 포인트는 뻑살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한국 뻑살이 가진 단점을 이 소스가 장점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놀라움이 있는 게, 흰 쌀밥 한 스푼에 야들야들한 살 같이 먹으면 좀 따로 놀거든요. 그런데 쌀밥에 양념 잘 스며든 봉추 뻑살 딱 올려서 입에 넣으면 그 쫄깃한 바디감 플러스 퍽퍽 갈라치면 바로 올라오는 이 검은 마성의 양념 때문에 진짜 최고의 한 입이 되거든요. 이건 그냥 육즙한 간장게장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허겁지겁 우왕좌왕하면서 저 혼자 솥자를 개박살 내고 나서 이제는 이 넓은 판의 마지막 주인공 누룽지를 비빌 차례인데, 바삭하게 튀겨져 나온 이 원형 누룽지 밥을 그대로 국물에 퍽 하고 올린 다음 숟가락으로 표면에 5-6번 크랙을 만들어 국물이 그 사이사이로 스며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약 4분간 레스팅을 하면 꽤나 가벼웠던 아까 전의 누룽지가 아닌 국물을 머금고 먹힐 준비가 완료된 육중한 몸이 되는데, 이빨로 씹는 순간 절절하게 흘러나오는 이 양념 국물에 입에서는 크흐 하는 아주 작은 감탄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터져나오는 양념 국물과 그 뒤를 받쳐주는 누룽지의 고소함, 그리고 세상사 이것보다 바삭할 수 없는 바디감, 그리고 이것을 튀길 때 무자비하게 사용된 기름 맛이 겹쳐지며 의도치 않게 눈을 감아버리게 되는데, 봉추찜닭의 황홀한 피니시라고 할 수 있는 이 누룽지 단계에서는 저는 언제나 약간 슬픈 사람처럼 찡그리며 떨리는 더운 숨을 뱉어내며 그렇게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봉추찜닭이 준비한 모든 코스가 끝나면 남은 것은 초라한 당면 조각들과 국물인데, 웬만해서는 모든 국물까지 잔해까지 다 처리하고 나오는 저의 입장에서도 마지막 남은 건강에 대한 양심 한 조각은 있어 조심스럽게 동치미 리필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편입니다. 저에게 사치 중 사치인 봉추찜닭은 제가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의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는 음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것은 분명 광고이지만 저는 이 제품을 무려 2년 전에 먹어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어떤 부끄러움도 철면피도 없이 곧이곧대로 제가 몇 년 전 맛보았던 그 충격에만 기초하여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2년 전 미국에서 불어온 헬창바람이 한국을 완벽하게 정복해버렸고 말 그대로 지나가는 강아지나 샴고양이까지도 데드리프트 10개 정도는 하고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에 남자로 태어난 이상 운동 문외한인 저에게도 더 이상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헬스 어플을 켜고 초심자 모드를 설정한 뒤 안내에 따라 덤벨질을 시작하고 랩풀다운을 하며 든 생각은 정말 고통스럽다.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실컷 하면 후련한 기분이나 뿌듯함이 든다고 하는데 한 달 내내 정말 성실하게 무게를 치는데도 뿌듯함은커녕 저에게 그 헬스한 시간은 마치 지옥에서 받는 형벌과도 같았는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얻는 근육을 조금이라도 낭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저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권장치에 단백질을 채우기 위해 남들 다 하는 닭가슴살질을 시작했는데, 저는 애초에 별명 자체가 치킨 매니아고 닭에서 시작해서 닭에서 끝나는 루틴을 한 달 이상도 해봤기 때문에 식단에서만큼은 절대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참으로 오만방자한 생각이었는데, 정확히 닭가슴살 식단 3회 만에 혀가 떨리는 기분을 체험했는데, 그것은 감히 목으로 넘겨선 안 되는 것만 같은 것을 억지로 넘기는 거의 헬스 시간보다 더 괴로운 번뇌를 주었는데, 꾸역꾸역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생생하게
있는 그대로 체험하는 기분을 느끼고 말았던 겁니다. 머스타드, 칠리 소스 등을 뿌리면 약간은 나아지지만 입에 들어간 지 정확히 2초 후에는 다시금 미칠 것 같은 순수 닭가슴살 냄새가 치고 올라와 코를 막고 먹어야 할 정도였는데, 헬스를 하고 와서 집문을 열기가 무서워지는 단계까지 감으로써 저는 슬슬 헬스를 포기할까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요, 유튜브에서 무슨 이건 진짜 맛있는 닭가슴살이라면서 고생 끝났다면서 절절한 간증을 하는 영상들이 쏙쏙들이 피드에 뜨는 게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당시 인기 많은 굽네 볼케이노 치킨을 벤치마킹한 듯한 닭가슴살 등 트렌디한 제품이 많이 있었고, 감히 닭가슴살을 먹으면서도 미간을 찌푸리지 않는 유튜버의 신묘한 모습을 본 저는 딱 한 번만 더 속아주리라 다짐하며 볼케이노만 한 끼 통살을 시켰고, 드디어 다음날 그것을 처음 맛보게 되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조심스럽게 그것을 돌리면서 흘러나오는 냄새는 정말 어쩌면 이것은 맛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드디어 그것을 꺼내 제 앞에 놓았을 때는 제가 평소 좋아하는 굽네 치킨, 본스 치킨 같은 스모키 에센스의 풍미를 내고 있어 사상 처음으로 닭가슴살 앞에서 침이 고이는 저답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었고, 조심스럽게 나이프를 들고 스테이크를 썰듯 한 조각을 잘라 들어 올렸습니다. 볼케이노 소스에 잔뜩 버무려진 산면과 하얗디 하얀 단면이 극도의 대비를 이루며 김을 뿜어내고 있었는데, 입에 살짝 넣고 어금니로 물었을 때 저는 살짝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그간 제가 먹던 퍽퍽하고 아무 맛도 안 나는, 또 맛이 나봤자 아주 인공적인 향으로 더욱 힘들게 만들던 그런 바디감이 아니라 닭 스테이크에 가까운 보드라운 텍스처 플러스 찐으로 정말 맛있는 매운 불닭 소스 같은 게 배어있는데, 한 입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에는 너무 섣부를 수 있기에 이번엔 몸통 쪽을 크게 잘라 입안에 넣고 다시 테스팅했는데, 예민하게 갈라지는 닭 살결, 그리고 씹을 때마다 펌핑되어 나오는 소스, 그리고 그것이 합의를 이루며 마치 억지로 먹어야 하는 닭가슴살이 아닌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의도한 파인다이닝의 한 조각 치킨 스테이크를 구현해 놓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자레인지에서 살짝 오버쿡 시키면 닭 스테이크 겉면에 매운 양념이 살짝 거무튀튀하게 구워지는 꼬다리 부분이 생기는데, 이 부분을 마지막 피니쉬를 위해 항상 아껴둘 정도로 최고의 질감, 텍스처, 그리고 응집된 짜릿한 테이스트를 제공합니다. 저는 그 후로 절대 다른 브랜드의 닭가슴살은 쳐다보지도 않았고, 어머니께서는 진정 밝은 표정으로 스몰 토크도 해가며 포크 나이프로 닭가슴살을 썰어먹는 저를 보며 흐뭇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몇 개월 후 이 브랜드에 한 번 더 놀래게 되었는데, 진짜 방금 배달시킨 구운 치킨을 연상시키는 컨셉으로 그릴드 닭가슴살이라는 시리즈를 출시한 것인데, 통 닭가슴살이 아니라 하나하나 다 잘라서 그릴드한 바베큐 향이 펄펄 날 것 같은 모습에 저는 주문을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봉지를 딱 까서 보는 순간, 아, 이거 전자레인지 아니다, 에어프라이로 가야겠구나 감이 빡 왔는데, 약 10분간의 에어프라이를 거친 그릴드 닭가슴살 볼케이노는 완전 굽네 그 자체였는데, 한 조각 입에 넣어보니 드는 생각은 그냥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히 운동을 하면서 이 맛있는 걸 먹어도 되나? 하는 정말로 신선한 죄책감. 이제 인류는 더 이상 근육을 위해 혹은 다이어트를 위해 아무 맛도 안 나는 혹은 인공적인 억지 맛있기 컨셉의 괴상한 것들을 입에 넣지 않아도 되며, 심지어 친구한테 치킨 박스에 한 끼 통살 그릴드를 넣고 먹여보면 과연 눈치챌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만큼 정말 대단히도 혁신적이며 약간 사기적이고 불안감마저 들게 하는 닭가슴살의 신기원을 맛봤다는 것입니다. 한 끼 통살 덕분에 저는 헬스를 멈추지 않고 이어갈 수 있었고, 90kg 육박하던 초돼지 시절에서 무려 15kg을 감량할 수 있었던 그 은혜를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한 끼 통살에서 광고 제의를 주시는 감격의 재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모두 다 구독자님들의 성원이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일이고, 저는 닭가슴살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께 자신있게 한 끼 통살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 혹은 시련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군생활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다녀오는 것이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들어갔으나, 훈련소에서부터 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진탕 구르고 굶고 패드립을 먹다 보니 저는 밤마다 눈물을 훔치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곤 하였습니다. 개 취급보다도 더 힘든 건 바로 이 음식이었는데, 미식 탐험을 삶의 낙으로 여기고 살아온 저에게는 이 훈련소 밥이란 참 도무지 용인할 수가 없는 것이었는데, 딱딱한 밥, 다시 식어 빠진 감자채 조림 몇 개, 깍두기, 그리고 시래기국을 보고 있노라 하면 당장 눈앞에 있는 조개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눈앞에 있는 빡빡이 동기가 저에게 말을 걸어오더니 혹시 깍두기 안 먹을 거면 자기를 줄 수 있냐고 간절하게 쳐다보는데, 저는 그때 뭐라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의 복잡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이게 맛있나? 도대체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지옥 같은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아 진정한 이등병으로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자대 배치 후 가장
기대했던 것은 바로 드디어 정상적인 식사를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었는데 그것은 개꿈처럼 허망한 것이었습니다. 조기튀김, 미역국, 깍두기, 오징어 볶음을 배식받고 앉아서 한참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제 남은 군생활에 대한 추상화를 보는 듯 아찔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앞에 앉은 선임분이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며 맛이 없냐고 물어보았고 저는 아닙니다. 맛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걸 좋아합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니 선임이 푸습 웃으시며 저녁엔 신병 파티가 있으니 그땐 맛있을 거라며 믿기지도 않는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밤이 되고 신병 파티가 시작되었는데 저는 지금까지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비위가 상당히 약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렌즈에 대충 돌린 냉동만두,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바베큐 산적 등이 짬밥 식판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고는 저는 단전에서부터 쏠려 올라오는 메스꺼림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임이 건네준 만두를 한 입 먹었는데 한 입 하자마자 서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서늘하게 차가운 만두 속이 느껴져 거의 씹지도 않고 목으로 넘기고 당장 음료수 한 컵을 마셨습니다. 만두가 이렇다면 도대체 저 알 수 없는 메뉴들은 안 먹어봐도 뻔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산더미처럼 쌓인 이 냉동을 어떻게 해야 되나, 군대 냉동이 맛있다고 했던 사회 친구들에게까지도 분노가 번지던 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먹은 냉동 산적, 냉동 탕수육 등이 모두 짬밥보다는 간신히 나은 정도의 맛이었고 저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는데 기계적으로 씹어 목으로 넘기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무언가 제 코를 때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이게 뭐지? 그것은 분명 기분 나쁘지 않은, 아니 기분이 좋은 고소함 같은 것이었는데 저는 곧 이것의 정체가 누들그라탕이라는 노란 박스의 냉동 면대가리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게 맛있을 리가 절대 없는데 하며 한 젓가락을 더 들어 입에 넣었는데 순간 제 귀에는 글렌골드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이 연주되면서 현기증이 살짝 돌아버리는 겁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렸다고는 믿겨지지 않는 촉촉한 텍스처의 통통한 우동면발이 쫄깃하고 탱탱하게 살아있는데 이빨이 들어가면 살짝 저항하기까지 하는, 하지만 조금 더 힘줘서 씹으면 그냥 저에게 굴복하고 많은 기가 막힌 바디감, 그리고 단 한 줄기 면발만을 입에 넣었을 뿐인데 무슨 망치로 때리는 것 마냥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이 크림치즈 향,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크림치즈 중에서도 가장 코어한 크림치즈를 쓴 듯한 이 강렬한 맛은 입대 이후 처음 느껴보는 파인다이닝 테이스트였는데 치즈의 고소한 맛 사이사이에 뿌려진 후추들이 크림의 느끼함과 겹쳐져 공격과 수비의 탄탄한 균형을 유지하고 간혹가다 조금씩 씹히는 조각 베이컨 같은 것에 풍미난 완벽한 짭짤함의 피니쉬 그 자체였던 겁니다. 저는 그 이름을 잊지 않기 위해 다시 한번 박스에 적혀있는 누들그라탕이라는 5글자를 명확히 바라보며 외웠고 자꾸만 누들그라탕만 먹는 걸 본 저의 맞선임은 웃으며 저에게 그것의 독점권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 코 박고 먹는다라는 것이 뭔지 절절히 깨닫게 되었는데 이 누들그라탕의 맛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10년을 한 번도 씻지 않고 노숙자로 살아오다가 갑자기 두바이 7성급 호텔의 금으로 도배된 욕실에서 뜨끈한 샤워를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거의 몇 달간 토악질 나오는 짬밥 냄새로 가득 차 미각을 잃을 위기에 처했던 제 입안에 들어온 이 누들그라탕은 흐릿해졌던 사회인 유맛의 기억을 단숨에 되찾게 해주었는데 저는 이것이 당장 지금이 군대라서 맛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면서도 도대체 젓가락질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만족감과 놀라움 그리고 처연함 사이에 속하는 미묘한 감정으로 그렇게 잠을 설쳤던 겁니다. 누군가 말했던가요? 그 맛있던 냉동도 일병이 되고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면서 쳐다도 보지 않게 된다고요. 그 말은 거의 맞았지만 이 누들그라탕에 대해서만큼은 완벽히 틀렸습니다. 저는 비교적 PX 출입이 자유로워진 상병 때도 퇴근하면 누들그라탕 먹을 생각으로 버텼고 병장 때도 누들그라탕 다 팔릴까봐 뛰어가서까지 먹은 진성 누들그라탕 충이었는데 누들그라탕이 다 팔린 날에는 극도의 분노감에 차올라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새 꿈에 그리던 저녁이 다음날로 다가왔고 저는 마지막으로 부대를 둘러보며 2년간의 기억들에 사로잡혀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개처럼 굴렀던 훈련소 친구들은 잘 지내고 있는 걸까? 자대에서 함께 고생하고 웃었던 전우들과의 우픈 추억들, 그렇게 노파만 보였던 병장이 되고 저는 이제 사회인으로서의 새 출발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추억의 감흥들 중에서도 가장 선명히 빛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누들그라탕. 이 누들그라탕을 어쩌면 다시는 먹을 수 없게 되리라는 생각에 저는 갑자기 치밀어 오르는 속상함을 감출 수가 없었고 무어라 말할 수 없는 감정에 격해져 그렇게 1시간 동안 서서 감정을 추스려야 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군대 음식이 맛없다는 것은 물에 끓는 점이 100도씨인 것이 당연한 것처럼 당연한 것인데 그 맛없다는 것 중에서도 서로 더 맛없으려고 경쟁을 하는 라인업이 있습니다. 저는 그중 베스트로 해물 비빔 소스라는 것을 꼽고 싶은데 저는 분명 이걸 맛있게 먹은 적이 있기는 합니다. 이것을 처음 만난 것은 훈련소 때였는데 싱겁고 단조롭게 짜기가 없는 식단으로 정신력이 한창 메말라가고 있는 단계에서 보기만 해도 엄청 짜 보이는 시뻘건 양념이 나온다니 이건 굉장한 희소식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그날은 각계 전투가 있었던 날이라 식욕이라는 것이 위험 수준으로 증폭된 상태였는데 식당에 앉아 처음 마주한 해물 비빔 소스는 그 외관부터가 참 힘이 있달까요? 굉장히 세 보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사회에서 군대 지식을 예습한 것이 거의 없었을 정도인데 심지어 병장이 뭔지 M16이 뭔지도 모르고 입대했을 정도로 상무식에 가까웠으나 군대에서 나오는 소스라는 것이 정말 맛있다는 이야기는 어디서 주워 들어봤습니다. 새빨간 소스를 흰밥에다 비벼 먹으면 두세 그릇이 뚝딱이라는 그 마성의 소스, 저는 그게 이건 줄 알았습니다. 뚜껑부터가 새빨갛지 않습니까? 아직 통조림을 따지도 않았는데 입안에 침이 차오르고 가슴이 벌떡벌떡 대면서 지금껏 괜찮았지만 갑자기 당이 떨어지는 느낌으로 다리가 살살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주변의 전우들이 캔을 따는 소리가 따닥딱딱딱 식당을 올려댔고 저도 그 화음에 동참하며 뚜껑을 까 제꼈는데 처음 마주한 이 내용물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다채로워 보이고 더 밀도 높게 진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식당 조명에 은은하게 반사되는 소스 표면에서부터 이게 얼마나 걸쭉할지가 예상이 되어버리는 정도였는데 그 안에 건더기가 얼마나 많은지 소스 위로 막 다 튀어나와 있고 수저로 한두 번 저어보면 우둘투둘한 해물덩어리들이 역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은하게 다가오는 해물 비빔 소스의 향은 분명 식욕을 당기게 하는 그런 중독적인 테이스트를 예상하게 했는데 저는 바로 흰밥 위에다 소스를 통째로 붓고 밥을 살짝 비빈 뒤 한 수저 퍼서 입안에 넣었습니다. 아, 분명 이것은 다른 세계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더럽게 싱거운 사찰 음식에 가까운 짬밥을 먹다가 이런 무자비하게 센 양념 비빔밥을 먹다니 저는 사회인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구나, 맛있는 것이 군대에 존재하기는 하는구나 생각하였습니다. 일단 짠맛이 오랜만에 들어오니 혀가 춤을 추었고 그 짠맛 사이사이에는 은근한 단맛이 존재하여 단짠단짠의 정석을 제대로 구현하였고 중간중간 씹힌다고 표현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가득 채워져 있는 해물은 쫄깃함을 극도로 강조한 것인지 질겅질겅 씹히며 속 안의 소스들을 추가로 뱉어내는 식의 바디감을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식사를 만족스럽게 마치고 생활관으로 돌아와 전우들에게 밥 진짜 맛있었지 않냐고 물으니 다들 저를 질린다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전우들에게 전해들은 진실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는데 제가 사회에서 들은 빨간 마성의 소스는 맛다시라는 유료 아이템이었고 아까 제가 먹은 건 군대의 길고양이도 안 먹는다는 최악의 군인 고문용 음식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그 최악이라는 소스가 이 정도로 괜찮으면 맛다시는 정말 미친 맛인 게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자대에 가면 반드시 맛다시부터 먹어보리라 다짐하며 그날 밤 만족스러운 잠을 이루었습니다. 다시금 단조로운 훈련병 식단으로 돌아가 해물 비빔 소스를 거의 잊을 때쯤 저는 다시 그것을 만나게 되었는데 다시 만난 해물 비빔 소스 캔 디자인은 여전히 저의 입맛을 당기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꾸미지 않았는데 매력은 몰빵으로 다가고 있는 청초하고 진국 같은 그런 느낌이요. 저는 당당하게 캔을 까서 밥에 뒤엎은 다음 휘휘 젓기 시작했는데 식당 창문에서 불어온 바람이 제 해물 비빔 소스를 때리면서 제 코로 해물향이 통째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저는 뺨을 맞은 것처럼 자리에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순간 악마 주교가 저를 보고 앉아 이 새끼야 해서 다시 앉기는 했지만 방금 무언가 굉장한 일이 일어난 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숟가락으로 밥에 얹은 비빔 소스를 비비기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오늘 이것을 다 먹을 자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한 수저 떠서 입에 넣었을 때 그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는데 단짠단짠하다고 느꼈던 첫 경험과는 달리 쓰라린 맛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 해물을 씹을 때마다 거의 타이어를 씹는 듯한, 씹으면서 바디가 점점 사라지는 게 아닌 수십 번 씹어도 원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정체불명의 건더기가 불쾌하게도 어마어마한 비린내를 추가로 뱉어내는 등 저는 저번에는 느끼지 못했던 해물 비빔 소스의 압도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분명 맛은 괜찮았었는데 하며 저는 소스를 생짜로 약간 떠서 다시 맛을 보았는데 도대체 이것을 만든 분은 어떤 전략으로 이런 컨셉을 택하셨을지 실로 궁금할 정도로 단맛, 짠맛, 쓴맛이 전혀 융합이 되지 않고 각각 존재하는 세 가지 맛을 동시에 느끼는 것 같은 복잡한 믹스 테이스트를 내고 있어요. 해물의 텍스처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오래된 항구의 구석에 방치되었다가 건져진 다음 햇빛에 2주 정도 말린 듯한 오묘한 식감을 내었고 이것이 소스와 섞이며 마치 어제 죽은 생선이 담긴 국물 같은 맛을 내는데 목구멍이 자동으로 닫혀버리는 뇌에서 거부하는 단계로 전개됩니다. 겨우겨우 억지로 목으로 넘긴 뒤에는 그 특유의 비릿한 풍미가 폭풍적으로 밀어닥치는데 어떤 요리에서 맛볼 수 있는 피니시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피니시가 아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여운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운을 없애려고 김치를 먹어봐도 국물을 떠먹어봐도 해물 비빔소스의 향은 그대로 제 입안에 남아있었는데 그 존재감이란 모든 맛을 압도하는 신묘한 것이었던 겁니다. 저는 식사 후 전우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며 묘한 동지애 같은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날은 특별히 소금 양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이후 저녁 때까지 제가 해물 비빔소스를 다시 먹는 일은 없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음식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그에 맞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라는 저의 이론에 가장 좋은 예시는 바로 도시락이 아닐까 하는데, 저는 지구에서 통틀어 한국이 1등인 음식 중에 꼭 도시락이라는 게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이 본도시락이요. 분명 도시락의 탄생은 뜨끈한 밥을 먹지 못하는 환경에서 야매로라도 끼니를 때울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의 대체제로서 태어난 것이겠지만서도, 요즘은 뭐 뜨끈한 밥, 엄마가 해준 밥 이런 거 다 제끼고 일부러 도시락을 굳이 시켜서까지 먹는 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독특한 풍경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분명 시중에 파는 도시락을 싫어했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일단 도시락 뚜껑을 열면 나오는 그 습기 플러스 물방울들부터 제 식욕을 싹가시게 만들고, 시원하게 식어버려 점토 같은 밥의 식감, 그리고 5종 반찬이 식어 빠지면서 만들어내는 그 복잡한 믹스향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게 몇 번 먹다 보니 이상하게 생각이 나요. 정말 인정하기 싫은데 마치 청국장 마냥 그 습기, 물방울, 점토 같은 식감, 그리고 식어 빠진 5종 반찬의 풍미에 젖어들기 시작하면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있는데, 만약 엄마가 해줬다면 투정 부리면서 안 먹엉 했을지도 모르는 퀄리티의 반찬들이 도시락으로는 정말 기깔나게 맛있어져요. 보통 밥은 꽤 많고 반찬은 쥐 눈물만큼 들어있는데, 이 모습 자체가 갑자기 저에게 현기증을 일으키는 것 같달까요? 엄청 귀하게 느껴져요. 게다가 각각의 반찬들은 양은 적을지라도 간이 세게 적셔져 있어서 밥 한 스푼 크게 떠서 반찬 쬐끔만 올려도 밸런스가 맞아 떨어지는데, 제가 도시락 계통 중에 가장 맛있게 먹은 것은 바로 이 본도시락 부추제육 반상입니다. 본도시락은 도시락계에서는 에르메스로 통할 정도로 가격이 매우 표독스럽기로 유명한데, 먹어본 사람들은 적어도 그 맛에서만큼은 까지 못할 정도로 도시락계의 진미로 통하는데요. 도시락의 포장부터가 명품을 입증하듯 하얀 밴드로 둘러져 있어 처음 개봉 시 손으로 따는 맛부터가 좀 성스럽습니다. 박스, 그릇 재질부터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만 가장 처음 눈에 띄는 것은 이 밥의 퀄리티입니다. 오밀조밀하고 정갈하게 누워있는 흑미밥을 젓가락으로 살살 쓸어보면 딱 알맞은 온도로 식어있어 특유의 찰기가 탱탱하게 느껴지고, 젓가락으로 살짝 퍼서 입안에 넣어보면 전혀 뜨겁지 않게 알맞은 온도로 식어 빠져있는데, 입술로 살짝 지탱하고 숨을 세게 들이켜보면 신선하게 지은 밥의 풍미가 입안을 가득 채우는 재미가 있습니다. 부추가 듬뿍 올려진 제육은 이 도시락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데, 고기를 뒤섞으며 부추를 양념에 적시고 잠시 2분여간 레스팅을 시켜주면 이것이 바로 제가 먹은 제육 중 가장 강력한 올타임 넘버1 제육이 되는 겁니다. 고기 양념 기름에 찰박하게 젖은 제육 한 조각을 부추와 함께 들어올려 한입 하는 순간 분명 단 한 조각일 뿐인데 다른 제육 15조각 정도를 합친 리치한 풍미가 나버리는데, 이건 아마도 본도시락 특유의 고기 양념 기름 때문일 것입니다. 단 한 조각임에도 밥은 2스푼 정도를 소비할 수 있어 오히려 나중에 밥이 모자랄 지경인데, 특히 고기를 씹을 때마다 함께 씹히는 부추가 양념을 푹푹 뱉어내며 찢어질 듯 안 찢어지는 그 쫄깃한 바디감으로 마지막 쌀 한 톨이 완전히 목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단짠한 양념 맛을 계속 유지시켜줍니다. 지속적인 기름 맛으로 입안이 살짝 헤비해질 때, 그때가 바로 이 무말랭이를 맛볼 차례인데, 신선한 재료를 입증하듯 귀가 멍멍할 정도로 들리는 오드득 소리, 그리고 마음 같아선 두세 개 더 집어먹고 싶게 만드는 맵쌀한 중독성의 소스가 다시 입맛을 정반합으로 재정비시켜주는데, 이때 계란말이를 한 입 끊어 먹는 겁니다. 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의 중립적인 맛의 계란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단한 듯 부드러운 듯한 식감이 입안을 정성스레 닦아주는 텍스처를 갖고 있어 다시금 부추제육을 먹기 위한 최고의 에피타이징을 만들어냅니다. 김으로 흑미밥을 싸고 이번엔 제육 두세 조각 정도를 과감하게 집어 맛보면 크리스피하게 쪼개지는 김 사이로 침투하는 제육 양념 기름이 고소한 흑미밥을 만나게 되고, 리치한 맛, 짠맛, 고소한 맛이 삼중주를 이루며 전개되는 테이스팅이 아찔하리만큼 중독적입니다. 마지막 밥 한 스푼을 남겼을 때는 우리가 게딱지에 밥을 비벼 먹는 순간을 최고의 순간처럼 고대하듯이 이 타이밍을 위해 남겨둔 부추제육 5조각과 함께 자비 없이 비벼주는데, 아예 제육간을 통째로 빼서 남은 고기 기름을 남김없이 부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벼진 한 숟갈은 과연 절정의 제육 맛을 뿜어내는데, 양념 기름이 밥과의 밸런스를 생각지 않고 통째로 들어간 터라 거의 느끼함에 가까운 풍미를 내면서도 이토록 사치스러운 감칠맛이 침샘을 쥐고 흔들어 제끼니까 입안이 얼얼해져 버릴 정도로 투머치한 피니쉬를 내버리는 겁니다. 실로 짜릿했던 한
끼의 여정은 사이드로 시킨 본도시락 윙으로 마무리하게 되는데, 웬만한 피자집, 치킨집 뺨치는 퀄리티의 부드럽고 스모키함 가득한 윙은 입안에 넣고 혀로 두세 번 휘감아주면 실타래가 모두 풀려버릴 정도의 보드라운 텍스처를 가지고 있으며, 도시락집답지 않은 버팔로 양념은 본도시락이 도대체 어디까지 갈 셈인지 예측하기가 무서워지게 하는 마력을 가지고 있는 반드시 시켜야 하는 사이드 메뉴입니다. 안녕히 계세요.